조국은 과연 알고 있을까?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 삼아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조국도 문재인도 그랬을 겁니다. 보십시다. 그때 본인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만들어서 흘리고 다녔냐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자기 측근들이나 수하들을 만나서 나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조국이 대통령 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케네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공직자가 그런 얘기는 진짜로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기사로 써도 됩니까? 쓰십시오. 지금이야 뭐 또 다 알려진 본인이 한 얘기인가요? 얘기고, 예. 네.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니까 네, 그 얘기를 들은 당사자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제가 듣게 됐냐면 처음에 윤이 그 다른 어떤 기자하고의 무슨 인터뷰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충심으로 이 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뭐 누군가는 이 악역을 맡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보도가 있었던 보도가 것 같아요. 분명히 됐죠. 예. 네, 그것도 자기가 그 소위 그 매체로는 그때 경향신문이었고, 네. 근데 그 기자 본인은 당시에 검찰 소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기 하는 그 기자라고 알려진 기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플레이를 계속했는데 그때 사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윤이 감정을 가지고 이게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 설득하기 위해서 네. 설명 자료로 썼단 말입니다. 이게 윤이 조국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아느냐. 네. 뭐 대통령감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데 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조국에게 그렇게 칼을 겨누고 뭐 네. 대통령에게도 대들고 하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라는 식으로 윤의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그 입장을 변명하고자 저한테 전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확실한 얘기죠. 네.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습니다. 그게 나는 그런 게 없다. 나는 절대 그건 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대개 거짓말이죠.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이 최강욱의 말이 대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조국을 한국판 케네디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매불쇼에 나와서. 자기는 그건 그냥 내가 웃고 지나갔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딱 잡아떼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 자리까지 갔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잖아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윤석열한테 호감이 안 가겠어요? 가가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역량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욕망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국에게 그런 자기 인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최강욱이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현우가 묻는데 요건 1분짜리 1분 30초짜리인데 한번 요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대목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게 조국 장관하고 네. 전 장관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서로 다르게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조국 네.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에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뭔가
윤 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했다. 예. 이런 거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민정 쪽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이제 두 분의 의견이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은 민정 쪽에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나 누굽니까 조국은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말을 명백하게 하지 않습니다. 흐려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조국은 우리 민정실에서는 그거를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빨갛게 뭘 많이 써가지고 엄청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합니다. 자기가 강력히 아주 똘똘 뭉쳐서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이런 비리 투성이인 사람을 이렇게 80페이지나 되는 빨간 펜으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절대 이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최강욱이 올렸는데도 그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중립화되는 거야. 그래서 노영민이 아니 민정실에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지금 자기는 반대했다 민정실에서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민정실에서 절대 똘똘 뭉쳐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건 뭐야? 자기는 똘똘 뭉쳐서 반대했는데 조국이 그걸 누그러뜨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님하고 이 네. 검찰총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정확히 어떤 사실관계나 어떤 입장에서 그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알고 있는 바가 없고요. 네. 하여튼 인사 추천이 이루어진 후에 검증을 해서 그 결과 보고를 하는 유일한 사람은 공직기관 비서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라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네. 그게 민정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록상이나 절차상으로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혹시 뭐 막 적극적으로 절대 안 된다라고 뭐 일치 단결해서 반대하더라 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면 그건 맞는 말씀이실 수 있는데 네. 민정에서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최강욱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절대 반대했는데 민정에서 절대 반대로 나간 건 아니다. 일치 단결해서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치 단결은 누구예요? 자기하고 조국이거든. 근데 조국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는 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그거를 누그러뜨린 거죠. 누그러뜨렸어요. 그 누그러뜨렸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해피님, 네, 그렇습니다. 최강욱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조국이 누그러뜨렸거든. 최강욱은 자기는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최강욱이 조국이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은 거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영민은 민정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맥락을. 그러니까 조국을 다시 깔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최강욱도 자기가 한 거는 분명하고 조국이 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영민의 말에 의하면 민정수석실에서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을 대권주자로 띄워주는 언행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그 얘기를 누가 더 확실하게 하느냐 하면 경향TV에 최근에 인터뷰한 건데 목요일 라이브 풀 버전에 보면 구교형 기자의 정치비상구라는 이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나와요. 박균택 변호사인데 지금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